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의 긴급 재난금 지급 정책을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또 얼마 전에는 법인세이나 최저임금 인하 같은 생뚱맞은 제안을 해서 어리중절했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약 26조 원의 예산을 2020년 예산 512조 가운데서 조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긴급 구호 자금용 부채 40조를 발행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론입니까? 부채 40조 원 발행은 폐기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제1야당의 대책이 대표, 원내대표, 상임선대위원장 등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조변 섞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26조든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100조든 도대체 예산의 어느 항목을 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없는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 민생 위기 앞에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래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엄중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찔끔찔끔 대책이 미래통합당에게 이런 정치 공세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비상경제 대책의 측면에서 보나 민생위기 대책의 측면에서 보나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한 아닙니다. 첫째, 10조 규모 갖고는 경제위기 대책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둘째, 한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입니다. 1인당 최대 4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위기의 심각성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또 4인 가구는 지금 전체 가구 중에 15%에 불과하고 오히려 1, 2인 가구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선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재산을 많이 갖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도 왜 우리는 대상이 될 수 없느냐고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너무 늦습니다. 5월 지급이라는 건 긴급이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 경계선을 나누는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정부는 2년 전 아동수당 지급 때 교훈을 잊었습니까? 하위 90%만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했다가 매년 1,000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라서 보편 지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 200만 가구 대상인데 지금은 그 대상이 7배나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벌어놓은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이 중요한 시기에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재난위기 상황에서 민생지원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고 각 당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비상위기 물 한잔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다양한 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회담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기존의 월 9만원가량의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은 가게당 3건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천만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원보다 무려 670%가 인상된 17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19로 위기 극복, 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들이 가맹점 또 대리점에 고통 분담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폭등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로부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전국 14만 개 음식점 중에서 52.8%가 이번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바뀐 정책으로 기존 정책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 곳인데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이 14.5%라는 걸 감안하면 한 달에 22만원밖에 못 버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업주들은 정액제 26만원에서 35만원을 내다가 지금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마디로 수수료 폭탄만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99% 독과점이 빚어낸 행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업 1, 2, 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슈퍼기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슈퍼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을 허용하고 응원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갑질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또 민주당과 위성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특별법 제정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을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폭등 정책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태를 방조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책임있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서주기 바랍니다. 공동선대위원장 김종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코로나 민생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민생 대책에 대해 정의당의 일관된 메시지와는 달리 다른 정당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거나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돈으로 매표형하지 말라고 하더니 몇 시간 안 돼서 전 국민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70%만 주느냐고 비판하더니 돈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정부를 맹공격하고
황교안 대표는 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본인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인지 미통당 선대위원장인지 헷갈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매우 중요한 민생위기 대책이 헷갈리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예산을 수정하는 긴급 재정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완전히 우물가에서 숭늉 참는 격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일 뿐입니다. 아예 대책이 없는 민주당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생 대책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잘한다고만 합니다. 대통령 뒤에만 숨어있지 마십시오. 민생이 무너지는데 방역통만 메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민생 위기에 전쟁 치르듯 힘겨워하고 있는데 전쟁통에 형제들끼리 적자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하는 집권 여당의 타이틀은 어디 가고 선거 컨설팅 회사로 전락했는지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 이면에는 국민들의 고통만이 가중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민생 피해자에게 다시 호소하는 적반하장 정치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IMF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위기에 나라와 기업은 살렸지만 국민 일자리, 가계 점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IMF 때 일자리와 가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죄송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 경제 위기, 해고 위기, 가계 폐업 위기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켜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들의 가계 점포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 부자들은 이번에는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고통 분담은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 부자들이 우선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고통 분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안대로 1% 슈퍼 울트라 부자들이 먼저 1% 초부유세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즉각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 해고 금지, 임대료 동결, 퇴거 금지를 명하기를 바랍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4인 가족 100만 원 6월이 아니라 1인 100만 원 4월에 즉시 집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만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늘 노동자, 중소상인 편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을 소신 있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에 주시는 한 표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가계 점포를 지키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절박한 만큼 절박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절박하게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하고 연수 의뢰 정일영 후보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지난 5일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당내 인사가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담한 신정으로 악랄함을 밝힌다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나타난 성착취물에 대해 자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 그게 텔레그램 N번방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답할 최선의 응답입니까? 이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N번방에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그만두었다면 판단이 다르다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은 폭력에 대해 자극적이고 문제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국민들의 분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의 정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성범죄 사건과 전면전에 제대로 나설 수 있습니다. 내용 없는 대책위원회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가볍게 소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촉구하겠습니다. 일상의 성폭력에 맞서 정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공보물에 기호는 넣지 못했지만 시민의 권리는 넣었습니다. 어제부터 가정에 비례 후보 공보물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호가 빠져 있는데 잘못 보내신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비례 정당의 꼼수와 반칙으로 정의당 비례 공보물에 기호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 기호를 스스로 정할 수 없었고 미리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4년 동안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을 각오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정책 공약을 비례 공보물에 모두 담기 위해 정의당은 법정 한도인 12페이지로 공보물을 준비했었기에 최종 인쇄가 들어가야 하는 시점까지 기호를 확정할 수 없어서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못 넣은 기호를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신 사회적 약자의 시민적 권리는 공보물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보물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아이라고 하는 음성 전환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점자 공보물도 발행해서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공보물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음성 전환 코드를 보이스아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걸 인식하게 되면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낡은 양당 정치를 넘어 지금 당장 정치 교체, 그래도 정도를 걷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죠. 정의당. 예, 이렇듯 정의당의 공보물에는 비록 기호는 넣지 못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넣고자 노력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비록 기호는 지키지 못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시민적 권리는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의 의석 쟁탈 경쟁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선거도 아닙니다. 바로 직전까지 의석 꿔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번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물 시한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그 정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 대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소수 정당용 연동형 비례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의원 꿔주기 해서 정당 기호마저 도둑질해간 이 비례위성 정당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회초리가 날려주시기를, 회초리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